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의 스터디셀러 이솝 우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솝 우화는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동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에 보는 눈과 우화에 담겨있는 여러 교훈들을 주는데요. 단편단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나무마다 새 움이 트며 온 들판에는 싱그러운 새싹이 가득 자라나는 봄날이었지요. 양치기 소년은 양들에게 싱싱한 풀잎을 먹이기 위해 양들을 데리고 산등성이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양들은 맛있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풀밭에 한가롭게 누워 파란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만 쳐다보았습니다. 심심해. 뭐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러다 소년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산등성이 풀밭 아래 마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장난을 한번 쳐볼까? 장난을 치면 아주 재밌을 거야. 양치기 소년은 두 손을 입에 모으고 마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년은 더욱더 큰 소리로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있어요. 뭐라고? 늑대가 나타났대. 그래? 그럼 어서 가봐야지. 양치기 소년의 고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손에 몽둥이와 곡괭이를 들고 달려왔어요. 늑대를 쫓기 위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말이에요. 허겁지겁 그들은 어찌나 빨리 달려왔던지 모두가 다 숨을 헐떡거렸지요. 어디 있니? 이놈의 늑대들, 잡히기만 해봐라.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씩씩거렸어요. 그리고는 양치기 소년을 돌아보았어요. 얘야, 너는 괜찮니? 아니, 양들은 좀 무사하니?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양치기 소년은 대답 대신 깔깔깔 웃으며 배를 잡고 뒹굴었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심심해서 한번 장난쳐 본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껄껄 웃으며 얘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양치기 소년을 한번 타이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어요. 양치기 소녀는 너무 재밌어서 눈물이 다 찔끔 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양치기 소녀는 또 심심해졌어요. 한번 장난을 더 쳐볼까? 그래서 이번엔 더욱더 큰 소리로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어요. 어서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제쳐놓고 허둥지둥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디야, 어디? 늑대가 어디 있어?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는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곤 돌아갔어요. 거짓말쟁이 녀석. 어른을 놀리는 나쁜 녀석이야. 마을 사람들이 화를 낼수록 양치기 소녀는 더욱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양치기 소녀는 풀밭에 늑대들이 몰래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어요. 늑대다. 그 순간 늑대들이 풀숲에서 튀어나와 닥치는 대로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양치기 소녀는 불이 나게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콧방귀를 뀌고 말았지요. 저 녀석이 또 거짓말을 하는군. 흥,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애가 탔던 양치기 소년이 마을로 달려가면서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들은 채를 하지 않았어요. 양치기 소년의 말이 또 거짓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양들은 늑대들에게 다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포도밭에 숨겨놓은 보물. 아들만 3명을 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으나 3명의 아들은 하나같이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부지런한 아버지에 비해 아들들은 너무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놀면 돼. 맞아.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너무 좋아. 농부에겐 넓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날마다 포도밭에 나가 밭을 갈고 거름을 주는 등 온종일 땀을 흘려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집에서 놀기만 했지 누구 하나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휴, 큰일이야. 도대체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날이 갈수록 농부의 걱정은 깊어갔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 누가 이 포도밭을 가꿀까?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 포도밭엔 잡초만 가득할 거야.
산등성이에 자리한 포도밭. 하루만 게으름을 피워도 무성히 자라나는 풀들을 뽑아내며 농부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부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만 새 아들의 게으름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포도밭을 가꿀까?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 농부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농부는 새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아무리 게으른 아들들이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포도밭 속에 많은 보물을 숨겨놓았다. 내가 죽거든 그 보물을 찾아서 나눠 갖도록 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농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새 아들은 너무 슬퍼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마음속은 아버지가 숨겨놓았다는 보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새 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삽이나 곡괭이 등을 들고 포도밭으로 나갔습니다. 보물을 많이 찾는 사람은 그만큼 편하고 풍족하게 살 테니까요. 영차, 영차, 내가 먼저 찾을 거야. 흥, 먼저 찾으면 뭘 해? 나는 가장 많이 찾을 거야. 아들들은 서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며 열심히 포도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포도밭은 점점 기름져 갔습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새 아들은 그때까지 열심히 땅을 파헤쳤지만 보물은커녕 동전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글쎄,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닐까? 설마. 그런데 포도밭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글쎄, 하루가 다르게 포도나무의 잎이 푸르러지더니 포도나무마다 주렁주렁 포도가 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때야 새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남긴 말씀 속에 깊은 뜻을 눈치채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 아들이 보물을 찾느라 열심히 땅을 팠기 때문에 그의 포도 농사는 어느 해보다 더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준 보물은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성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새 아들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여우. 햇볕이 뜨거운 한여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무더운 날씨라 동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갈증을 느꼈어요. 그 중에서도 참을성 없기로 소문난 여우는 허겁지겁 무언가를 찾아다녔어요. 저기 우물이 있구나. 마침내 우물을 발견하자 여우는 기뻐하며 달려갔어요. 목이 몹시 말랐던 여우는 목을 쭉 내밀며 급하게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쩝쩝. 아, 맛있다. 그런데 목을 너무 많이 내밀었나 봐요. 호? 호? 그만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물 속으로 풍덩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 뭡니까? 졸지의 여우는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우물이 높아서 나갈 수가 없었지요. 이거 참 큰일이군.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빠져나가야 할 텐데. 여우는 몹시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우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마침 저쪽에서 어떤 동물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 하는 울음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염소인 것 같았지요. 옳지, 잘됐다. 저놈을 이용해야지. 여우는 얼른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꾀가 많기로 소문난 여우는 금세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여우는 우물 안에서 목욕을 하는 채를 했어요. 아, 정말 시원하다. 그 소리에 염소가 지나가다가 우물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우물 안에서 여우가 풍덩풍덩 목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염소는 부러운 듯 여우에게 물었어요. 와, 거기 정말 시원하겠다. 여우님, 그렇죠? 여우는 그때야 염소를 본 듯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정말요? 보고도 못 믿는 바보가 어디 있어? 못 믿겠으면 너도 들어와 보렴. 여우는 염소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어요. 좋아요. 금방 들어갈게요. 염소도 풍덩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물 안은 정말 시원했어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온 몸이 떨려오기까지 했어요. 어푸, 어푸. 어우, 시원해. 염소도 마음껏 목욕을 했어요.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어때? 내 말이 맞지? 옆에서 지켜보던 여우가 염소에게 은근히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네요. 그러게,
내 말만 믿으면 된다니까. 그런데 여우님, 여기서 나갈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야 염소가 걱정이 되는 듯 물었어요. 그러자 여우는 염소에게 눈을 찡긋했어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 올라갈 방법이 없이 내가 내려왔겠어? 자신감 넘치는 여우의 말에 염소는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염소가 물어오자 여우는 싱긋 웃으며 우물벽을 가리켰어요. 우선 내가 벽에 기대면 내가 내 등을 밟고 먼저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끌어올리면 되지 않겠니?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여우님은 정말 머리가 좋군요. 염소는 여우의 기지가 감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염소는 여우가 시키는 대로 앞다리를 치켜들고 우물벽에 기대 섰어요. 그러자 여우는 염소 등을 올라타고 사뿐히 우물 밖으로 나갔어요. 아, 이제 살겠다. 그런데 약속한 것과는 달리 여우가 자신을 올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지 뭐예요? 깜짝 놀란 염소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여우님, 여우님. 그러자 여우가 뒤를 돌아보고는 모른 체하며 물었어요. 왜 그러니 염소야?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어떡하다니? 약속한 대로 저를 올려주셔야죠. 약속은 했다만 염소야. 올라올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내려간 내가 바보지. 그러면서 여우는 날름 혀를 내밀곤 잽싸게 갈 길로 가버렸고 혼자 남은 염소는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수 사슴의 뿔. 숲속에 살고 있는 사슴 중 수 사슴에게는 멋진 뿔이 달려 있었어요. 마치 임금님의 왕관처럼 말이에요. 그 뿔이 자랑스러웠던 한 사슴이 있었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한바탕 신나게 뜀박질을 하고 난 후 연못을 찾아 물을 마시던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인 것은 기다란 뿔이었어요. 머리 양쪽으로 난 크고 멋진 뿔. 정말 근사하군.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감탄했어요. 이 뿔이야말로 정말 훌륭해. 나만큼 멋진 뿔을 가진 짐승은 없을 거야. 사슴은 자신의 뿔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보기에도 정말 근사했지요. 사슴은 연못에 비친 뿔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어요. 물결에 일렁이는 그 모습에 자신도 반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가늘고 긴 다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슴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런 못생긴 다리 같으니. 사슴은 자신의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처럼 훌륭한 뿔에 못생긴 다리라니. 하느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사슴은 하늘을 쳐다보며 툴툴거렸어요. 가늘고 긴 다리가 무척이나 못마땅했거든요. 잠시 후였어요. 사슴이 연못을 떠나려고 할 때 숲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커다란 짐승을 발견했어요. 어이쿠, 사자다. 순간 사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온 몸이 벌벌 떨렸지만 사슴은 불이 나게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숲속의 왕 사자에게 잡힌다면?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슴은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길고 긴 다리를 이용해 산 위로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상대가 누구예요? 배가 고플 대로 고팠던 사자가 먹잇감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리는 없었지요. 잡히면 안 돼.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고 사자도 젖먹던 힘까지 뽑아내 사슴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한번 눈독을 들인 먹잇감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사자와 사슴 간의 쫓고 쫓기는 숲속 맹렬한 추격전은 한참이나 계속됐어요. 거기 서라니까. 웃기지 마. 너 같으면 서겠니? 사슴이 산속을 뛰어다니기 안성맞춤인 가늘고 긴 다리로 목숨을 걸고 도망쳤기 때문에 사자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저놈이 왜 이리 빠를까? 시간이 갈수록 두 동물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그럴수록 사자는 쫓아가기 버거워서 숨을 헐떡거렸지요. 이런. 그런데 그만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신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했던 그 뿔이 말이에요. 빠져나오려고 애써봤지만 나뭇가지에 단단히 걸린 뿔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어요. 빌어먹을 뿔아, 제발 좀 빠져다오. 사슴이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럴수록 뿔은 점점 더 나뭇가지에 엉킬 뿐이었어요. 하하, 독 안에 든 쥐라더니 너야말로 그 꼴이구나. 뒤를 쫓아오던 사자가 사슴의 꼴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가늘고 긴 다리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멋진 뿔 때문에 잡히고 마는구나. 사자에게 곧 잡아먹힐 상황 앞에서 사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생각했어요. 그토록 보잘것없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다리가 자신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뿔은 모양만 근사할 뿐 아무
소용도 없었다는 것을. 까마귀의 화려한 깃털은 햇살이 화창하게 빛나는 어느 봄날, 숲속의 새들이 나뭇가지에 올망졸망 모여 있었어요. 어떤 새를 자신들의 왕으로 뽑을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노래를 잘하는 새가 어떨까요? 가장 먼저 꾀꼬리가 그렇게 의논을 내놓자 다른 새들은 모두 고개를 흔들었어요. 잘 알다시피 꾀꼬리는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해요. 노래로 왕을 뽑는다면 꾀꼬리는 자신이 왕으로 뽑힐 자신이 있었지요. 그건 안 돼요. 노래만으로 왕을 뽑을 수는 없어요. 다른 새들의 반대에 꾀꼬리는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그럼 우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는 게 어떨까요? 몸집이 제일 큰 독수리가 말했어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제일 좋겠군요. 독수리의 의견이 제일 그럴듯했나 봐요. 다른 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때부터 새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종일 예쁘게 몸을 꾸미느라 온 시간을 다 보냈어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공작은 벌써 왕이 된 것처럼 뻐기고 다녔어요. 제일 아름다운 새를 뽑는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희고 우아한 깃털을 가진 학도 만만치 않았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학은 은근히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백색으로 빛나는 자신의 아름다움도 공작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새들도 모두 저마다 아름다움을 가꾸느라 숲속 새들의 나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답니다. 그러던 중에 풀이 죽어있는 한 새가 있었어요. 그 새는 바로 까마귀였는데 고개를 푹 숙이며 한탄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까마귀만 한 걸까? 다른 새들이 예쁘게 몸을 가꿀 동안 까마귀는 슬픔에 잠겨 있기만 했어요. 그런 까마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숲속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른 새들의 깃털을 보고선 말이지요. 옳지, 그거면 되겠다. 까마귀는 나뭇가지에서 내려와 서둘러 깃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왕을 뽑는 날이 되었어요. 숲속의 새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공작은 눈이 부실 만큼 화려했고 학은 우아하면서도
고상한 맵시를 자랑했지요. 와, 근사하다. 그러게, 정말 예뻐. 그런데 다음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게 아닙니까? 모여있던 새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처음 보는 샌데 누구지? 너무 아름다워. 그러게, 눈을 못 뜰 지경이야. 어쩜 깃털이 저리 예쁠까? 최고다, 최고. 그런 찬사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까마귀였어요. 예쁜 깃털들을 모아 자신의 몸에 잔뜩 붙여 다른 새들은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관을 쓴 까마귀가 다른 새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을 할 때였어요. 까마귀를 쳐다보던 공작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상하다. 저 깃털은 분명 내 거 같은데. 그러자 다른 새들도 까마귀의 깃털을 자세히 살폈어요. 호라, 내 깃털도 있네.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새들은 일제히 까마귀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깃털을 떼내었어요. 그러자 금세 새까만 깃털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까마귀잖아. 까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였어. 에라이 사기꾼. 새들의 손가락질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까마귀는 심한 부끄러움에 도망치듯 멀리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까마귀는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답니다. 아기 양의 피리 소리. 호기심이 묻혀 많은 아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 양은 보이는 모든 것이 궁금했고 또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저곳엔 무엇이 있을까? 이 꽃엔 웬 나비가 저리도 많이 모여들까? 어느 따뜻한 봄날, 수많은 양이 들판에 나와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기 양도 양떼 틈에 끼어 풀을 뜯어먹다가 어여쁜 나비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나비가 풀꽃 위에 앉아 꿀을 빨아먹다가 아기 양을 보고 놀라서 후다닥 날개를 펼친 것입니다. 와, 정말 예쁘다. 아기 양은 나비의 예쁜 날갯짓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나비야, 너 어디로 날아가니? 나비는 숲속으로 포로롱 날아갔습니다. 아기 양은 나비를 따라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숲속에 들어가니 아기 양의 눈은 더욱 휘둥그레졌습니다. 풀밭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빽빽이 둘러싸인 큰 나무들 사이로 온갖 새들이 노래하면서 날아올랐고
땅은 잎이 크고 널쩍한 맛있는 풀들로 가득했습니다. 아기 양은 한동안 그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어요. 아가야, 숲속은 절대 위험하니 가지 말아라.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만 아기 양은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숲속은 엄마의 말과는 다르게 온갖 나무와 잎사귀로 천국처럼 아름다웠고 또 여기저기 먹을거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할까요? 풀숲에 숨어있던 늑대 한 마리가 아기 양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웬 횡재야? 완전히 저절로 굴러 들어온 떡이로구나. 늑대는 뜻밖의 행운에 속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기 양은 숲속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으흐흐, 고놈 참 맛있겠다. 늑대는 군침을 삼키며 잽싸게 아기 양 옆에 나타났지요. 엄마야.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늑대로 아기 양은 정신이 다 아찔했습니다. 아, 이젠 죽었구나. 아기 양이 크게 놀라며 뒷걸음질 쳐봤지만 늑대를 피해 달아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기 양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늑대는 금방이라도 자기를 잡아먹을 듯 이빨을 내밀며 킁킁거렸습니다. 아기 양은 잔뜩 몸을 오그라뜨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위급할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했던 엄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위험에 빠지면 불나고 엄마가 걸어준 피리도 생각났지요. 아기 양은 무서움을 애써 참으며 늑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늑대님,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기 양은 슬픈 표정을 잔뜩 지어 보이며 늑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재미있다는 듯이 아기 양을 넌지시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데? 마지막으로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는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불어봤으면 소용이 없겠어요. 늑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곰곰이 생각해 봤으나 아기 양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좋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니 들어주겠다. 대신 달아날 생각은 마라. 잔뜩 인자한 표정으로 늑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 양은 싱긋 미소를 지으며 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필릴릴리 필릴리. 그때부터 아기 양은 열심히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숲속을 넘어 양떼가 모여있는 들판에까지 퍼졌습니다.
우리 아기 피리 소리다. 때마침 아기 양을 찾고 있던 엄마 양과 목동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목동과 개들이 쏜살같이 뛰어왔습니다. 이놈, 늑대야, 오늘 잘 만났다. 목동은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고, 컹컹컹, 개들이 사나운 이빨을 내밀며 짖었습니다. 분하다. 내가 새끼 양에게 속을 줄이야. 늑대는 꼬리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물론 아기 양은 엄마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깊은 산 중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비록 가난했지만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날마다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다녔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나무를 벨까? 숲속엔 소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많은 나무가 하늘 높이 서 있었지요. 옳지, 저 나무가 좋겠구나. 나무꾼은 연못가에 곧게 서 있는 참나무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무꾼은 그때부터 도끼로 나무를 찢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나무꾼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돋아나고 어느덧 참나무도 쓰러질 때가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끼를 내려치는 순간 힘이 빠진 나무꾼은 그만 도끼를 놓치고 말았지요. 날아간 도끼는 옆에 있던 연못에 풍덩 빠졌어요. 이를 어쩌나. 나무꾼은 얼른 뛰어가 봤지만 도끼는 연못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찾을 길이 없었어요. 나무꾼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 도끼, 흑흑흑. 나무꾼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도끼가 없으면 나무꾼과 그 가족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에요. 나무꾼의 구슬픈 울음소리는 숲속에 퍼졌어요. 그때 연못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산신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나무꾼은 산신령님을 간절히 쳐다봤어요. 이 연못에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는데 말입니다. 쯧쯧, 딱한 일이로구나. 산신령님, 제발 제 도끼 좀 찾아주세요. 잠깐 기다려 보아라. 나무꾼의 간절한 부탁에 산신령님이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몇 개의 도끼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산신령님이 내민 것은 빛이 나는 금도끼였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번엔 은도끼였어요.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번엔 나무꾼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산신령님이 내민 도끼는 닳고 낡았지만 자신의 손때가 묻은 쇠도끼가 틀림없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허허, 너는 마음이 참 착하구나. 자, 이건 모두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정직하고 착한 나무꾼에게 감탄한 산신령님은 3가지 도끼를 모두 선물로 주었답니다. 나무꾼은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웃에 사는 욕심 많은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산신령님께 금도끼, 은도끼를 받고 싶었지요. 이 연못이라고 했지. 욕심쟁이 친구는 친구가 말해준 대로 숲속을 찾아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도끼야, 엉엉. 그러자 이번에도 연못에서 산신령님이 펑 하고 나타났어요. 욕심쟁이 친구는 옳지, 되었구나 하면서 일부러 더 펑펑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산신령님이 또 물었어요. 쯧쯧, 어쩌다가 잃어버렸느냐? 나무를 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산신령님이 내민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습니다. 욕심쟁이 친구는 얼른 대답했어요. 예,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예끼, 이 못된 놈. 어디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러고는 연못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욕심쟁이 친구는 공연히 자기의 도끼만 잃어버리고 터덜터덜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나무마다 새 움이 트며 온 들판에는 싱그러운 새싹이 가득 자라나는 봄날이었지요. 양치기 소년은 양들에게 싱싱한 풀잎을 먹이기 위해 양들을 데리고 산등성이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양들은 맛있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풀밭에 한가롭게 누워 파란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만 쳐다보았습니다. 아, 심심해. 뭐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러다 소년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산등성이 풀밭 아래 마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장난을 한번 쳐볼까? 장난을 치면 아주 재밌을 거야. 양치기 소녀는 두 손을 입에 모으고 마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녀는 더욱더 큰 소리로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있어요. 뭐라고? 늑대가 나타났대. 그래. 그럼 어서 가봐야지. 양치기 소년의 고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손에 몽둥이와 곡괭이를 들고 달려왔어요. 늑대를 쫓기 위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말이에요. 허겁지겁 그들은 어찌나 빨리 달려왔던지 모두가 다 숨을 헐떡거렸지요. 어디 있니? 이놈의 늑대들, 잡히기만 해봐라.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씩씩거렸어요. 그리고는 양치기 소년을 돌아보았어요. 얘야, 너는 괜찮니? 아니, 양들은 좀 무사하니?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양치기 소년은 대답 대신 깔깔깔 웃으며 배를 잡고 뒹굴었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심심해서 한번 장난쳐 본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껄껄 웃으며 얘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양치기 소년을 한번 타이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어요. 양치기 소년은 너무 재밌어서 눈물이 다 찔끔 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양치기 소년은 또 심심해졌어요. 한번 장난을 더 쳐볼까? 그래서 이번엔 더욱더 큰 소리로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어요. 어서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제쳐놓고 허둥지둥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디야, 어디? 늑대가 어디 있어?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는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곤 돌아갔어요. 거짓말쟁이 녀석. 어른을 놀리는 나쁜 녀석이야. 마을 사람들이 화를 낼수록 양치기 소년은 더욱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양치기 소년은 풀밭에 늑대들이 몰래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어요. 늑대다. 그 순간 늑대들이 풀숲에서 튀어나와 닥치는 대로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양치기 소년은 불이 나게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콧방귀를 뀌고 말았지요. 저 녀석이 또 거짓말을 하는군.
흥,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애가 탔던 양치기 소년이 마을로 달려가면서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들은 채를 하지 않았어요. 양치기 소년의 말이 또 거짓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양들은 늑대들에게 다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포도밭에 숨겨놓은 보물. 아들만 3명을 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으나 3명의 아들은 하나같이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부지런한 아버지에 비해 아들들은 너무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놀면 돼. 맞아.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너무 좋아. 농부에겐 넓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날마다 포도밭에 나가 밭을 갈고 거름을 주는 등 온종일 땀을 흘려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집에서 놀기만 했지 누구 하나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휴, 큰일이야. 도대체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날이 갈수록 농부의 걱정은 깊어갔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 누가 이 포도밭을 가꿀까?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 포도밭엔 잡초만 가득할 거야. 산등성이에 자리한 포도밭. 하루만 게으름을 피워도 무성히 자라나는 풀들을 뽑아내며 농부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부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만 세 아들의 게으름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포도밭을 가꿀까?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 농부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농부는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아무리 게으른 아들들이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포도밭 속에 많은 보물을 숨겨놓았다. 내가 죽거든 그 보물을 찾아서 나눠 갖도록 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농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아들은 너무 슬퍼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마음속은 아버지가 숨겨놓았다는 보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세 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삽이나 곡괭이 등을 들고 포도밭으로 나갔습니다. 보물을 많이 찾는 사람은 그만큼 편하고 풍족하게 살 테니까요. 영차, 영차, 내가 먼저 찾을 거야. 흥, 먼저 찾으면 뭘 해? 나는 가장 많이 찾을 거야. 아들들은 서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며 열심히 포도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포도밭은 점점 기름져 갔습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새 아들은 그때까지 열심히 땅을 파헤쳤지만 보물은커녕 동전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글쎄,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닐까? 설마. 그런데 포도밭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글쎄, 하루가 다르게 포도나무의 잎이 푸르러지더니 포도나무마다 주렁주렁 포도가 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때야 새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남긴 말씀 속에 깊은 뜻을 눈치채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 아들이 보물을 찾느라 열심히 땅을 팠기 때문에 그의 포도 농사는 어느 해보다 더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준 보물은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성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새 아들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여우. 햇볕이 뜨거운 한여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무더운 날씨라 동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갈증을 느꼈어요. 그 중에서도 참을성 없기로 소문난 여우는 허겁지겁 무언가를 찾아다녔어요. 저기 우물이 있구나. 마침내 우물을 발견하자 여우는 기뻐하며 달려갔어요. 목이 몹시 말랐던 여우는 목을 쭉 내밀며 급하게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쩝쩝. 아, 맛있다. 그런데 목을 너무 많이 내밀었나 봐요. 호? 그만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물 속으로 풍덩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 뭡니까? 졸지의 여우는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우물이 높아서 나갈 수가 없었지요. 이거 참 큰일이군.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빠져나가야 할 텐데. 여우는 몹시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우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마침 저쪽에서 어떤 동물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
하는 울음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염소인 것 같았지요. 옳지, 잘 됐다. 저놈을 이용해야지. 여우는 얼른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꾀가 많기로 소문난 여우는 금세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여우는 우물 안에서 목욕을 하는 채를 했어요. 아, 정말 시원하다. 그 소리에 염소가 지나가다가 우물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우물 안에서 여우가 풍덩풍덩 목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염소는 부러운 듯 여우에게 물었어요. 와, 거기 정말 시원하겠다. 여우님, 그렇죠? 여우는 그때야 염소를 본 듯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정말요? 보고도 못 믿는 바보가 어디 있어? 못 믿겠으면 너도 들어와 보렴. 여우는 염소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어요. 좋아요. 금방 들어갈게요. 염소도 풍덩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물 안은 정말 시원했어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온 몸이 떨려오기까지 했어요. 어푸, 어푸. 어우, 시원해. 염소도 마음껏 목욕을 했어요.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어때? 내 말이 맞지? 옆에서 지켜보던 여우가 염소에게 은근히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네요. 그러게, 내 말만 믿으면 된다니까. 그런데 여우님, 여기서 나갈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야 염소가 걱정이 되는 듯 물었어요. 그러자 여우는 염소에게 눈을 찡긋했어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 올라갈 방법이 없이 내가 내려왔겠어? 자신감 넘치는 여우의 말에 염소는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염소가 물어오자 여우는 싱긋 웃으며 우물 벽을 가리켰어요. 우선 내가 벽에 기대면 내가 내 등을 밟고 먼저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끌어올리면 되지 않겠니?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여우님은 정말 머리가 좋군요. 염소는 여우의 기지가 감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염소는 여우가 시키는 대로 앞다리를 치켜들고 우물 벽에 기대 섰어요. 그러자 여우는 염소 등을 올라타고 사뿐히 우물 밖으로 나갔어요. 아, 이제 살겠다. 그런데 약속한 것과는 달리 여우가 자신을 올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지 뭐예요? 깜짝 놀란 염소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여우님, 여우님. 그러자 여우가 뒤를 돌아보고는 모른 체하며 물었어요.
왜 그러니 염소야?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어떡하다니? 약속한 대로 저를 올려주셔야죠. 약속은 했다만 염소야. 올라올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내려간 내가 바보지. 그러면서 여우는 날름 혀를 내밀곤 잽싸게 갈 길로 가버렸고 혼자 남은 염소는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수 사슴의 뿔. 숲속에 살고 있는 사슴 중 수 사슴에게는 멋진 뿔이 달려 있었어요. 마치 임금님의 왕관처럼 말이에요. 그 뿔이 자랑스러웠던 한 사슴이 있었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한바탕 신나게 뜀박질을 하고 난 후 연못을 찾아 물을 마시던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인 것은 기다란 뿔이었어요. 머리 양쪽으로 난 크고 멋진 뿔. 정말 근사하군.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감탄했어요. 이 뿔이야말로 정말 훌륭해. 나만큼 멋진 뿔을 가진 짐승은 없을 거야. 사슴은 자신의 뿔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보기에도 정말 근사했지요. 사슴은 연못에 비친 뿔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어요. 물결에 일렁이는 그 모습에 자신도 반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가늘고 긴 다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슴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런 못생긴 다리 같으니. 사슴은 자신의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처럼 훌륭한 뿔에 못생긴 다리라니. 하느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사슴은 하늘을 쳐다보며 툴툴거렸어요. 가늘고 긴 다리가 무척이나 못마땅했거든요. 잠시 후였어요. 사슴이 연못을 떠나려고 할 때 숲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커다란 짐승을 발견했어요. 어이쿠, 사자다. 순간 사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온 몸이 벌벌 떨렸지만 사슴은 불이 나게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숲속의 왕 사자에게 잡힌다면?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슴은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길고 긴 다리를 이용해 산 위로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상대가 누구예요? 배가 고플 대로 고팠던 사자가 먹잇감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리는 없었지요. 잡히면 안 돼.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고 사자도 젖먹던 힘까지 뽑아내 사슴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한번 눈독을 들인 먹잇감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사자와
사슴관에 쫓고 쫓기는 숲속 맹렬한 추격전은 한참이나 계속됐어요. 거기 서라니까. 웃기지 마. 너 같으면 서겠니? 사슴이 산속을 뛰어다니기 안성맞춤인 가늘고 긴 다리로 목숨을 걸고 도망쳤기 때문에 사자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저놈이 왜 이리 빠를까? 시간이 갈수록 두 동물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그럴수록 사자는 쫓아가기 버거워서 숨을 헐떡거렸지요. 이런. 그런데 그만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신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했던 그 뿔이 말이에요. 빠져나오려고 애써봤지만 나뭇가지에 단단히 걸린 뿔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어요. 빌어먹을 뿔아, 제발 좀 빠져다오. 사슴이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럴수록 뿔은 점점 더 나뭇가지에 엉킬 뿐이었어요. 하하, 독 안에 든 쥐라더니 너야말로 그 꼴이구나. 뒤를 쫓아오던 사자가 사슴의 꼴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가늘고 긴 다리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멋진 뿔 때문에 잡히고 마는구나. 사자에게 곧 잡아먹힐 상황 앞에서 사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생각했어요. 그토록 보잘것없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다리가 자신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뿔은 모양만 근사할 뿐 아무 소용도 없었다는 것을. 까마귀의 화려한 깃털은 햇살이 화창하게 빛나는 어느 봄날, 숲속의 새들이 나뭇가지에 올망졸망 모여 있었어요. 어떤 새를 자신들의 왕으로 뽑을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노래를 잘하는 새가 어떨까요? 가장 먼저 꾀꼬리가 그렇게 의논을 내놓자 다른 새들은 모두 고개를 흔들었어요. 잘 알다시피 꾀꼬리는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해요. 노래로 왕을 뽑는다면 꾀꼬리는 자신이 왕으로 뽑힐 자신이 있었지요. 그건 안 돼요. 노래만으로 왕을 뽑을 수는 없어요. 다른 새들의 반대에 꾀꼬리는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그럼 우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는 게 어떨까요? 몸집이 제일 큰 독수리가 말했어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제일 좋겠군요. 독수리의 의견이 제일 그럴듯했나 봐요. 다른 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때부터 새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종일 예쁘게 몸을 꾸미느라 온 시간을 다 보냈어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공작은 벌써 왕이 된 것처럼 뻐기고 다녔어요. 제일 아름다운 새를 뽑는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희고 우아한 깃털을 가진 학도 만만치 않았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학은 은근히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백색으로 빛나는 자신의 아름다움도 공작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새들도 모두 저마다 아름다움을 가꾸느라 숲속 새들의 나라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답니다. 그러던 중에 풀이 죽어있는 한 새가 있었어요. 그 새는 바로 까마귀였는데 고개를 푹 숙이며 한탄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까마귀만 한 걸까? 다른 새들이 예쁘게 몸을 가꿀 동안 까마귀는 슬픔에 잠겨 있기만 했어요. 그런 까마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숲속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른 새들의 깃털을 보고선 말이지요. 옳지, 그거면 되겠다. 까마귀는 나뭇가지에서 내려와 서둘러 깃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왕을 뽑는 날이 되었어요. 숲속의 새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공작은 눈이 부실 만큼 화려했고 학은 우아하면서도 고상한 맵시를 자랑했지요. 와, 근사하다. 그러게, 정말 예뻐. 그런데 다음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게 아닙니까? 모여있던 새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샌데 누구지? 너무 아름다워. 그러게, 눈을 못 뜰 지경이야. 어쩜 깃털이 저리 예쁠까? 최고다, 최고. 그런 찬사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까마귀였어요. 예쁜 깃털들을 모아 자신의 몸에 잔뜩 붙여 다른 새들은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관을 쓴 까마귀가 다른 새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을 할 때였어요. 까마귀를 쳐다보던 공작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상하다. 저 깃털은 분명 내 거 같은데. 그러자 다른 새들도 까마귀의 깃털을 자세히 살폈어요. 호라, 내 깃털도 있네.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새들은 일제히 까마귀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깃털을 떼내었어요. 그러자 금세 새까만 깃털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까마귀잖아. 까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였어. 에라이 사기꾼. 새들의 손가락질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까마귀는 심한 부끄러움에 도망치듯 멀리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까마귀는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답니다. 아기 양의 피리소리. 호기심이 무척 많은 아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 양은 보이는 모든 것이 궁금했고 또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저곳엔 무엇이 있을까? 이 꽃엔 웬 나비가 저리도 많이 모여들까? 어느 따뜻한 봄날, 수많은 양이 들판에 나와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기 양도 양떼 틈에 끼어 풀을 뜯어먹다가 어여쁜 나비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나비가 풀꽃 위에 앉아 꿀을 빨아먹다가 아기 양을 보고 놀라서 후다닥 날개를 펼친 것입니다. 와, 정말 예쁘다. 아기 양은 나비의 예쁜 날갯짓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나비야, 너 어디로 날아가니? 나비는 숲속으로 포로롱 날아갔습니다. 아기 양은 나비를 따라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숲속에 들어가니 아기 양의 눈은 더욱 휘둥그레졌습니다. 풀밭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빽빽이 둘러싸인 큰 나무들 사이로 온갖 새들이 노래하면서 날아올랐고 땅은 잎이 크고 널쩍한 맛있는 풀들로 가득했습니다. 아기 양은 한동안 그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어요. 아가야, 숲속은 절대 위험하니 가지 말아라.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만 아기 양은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숲속은 엄마의 말과는 다르게 온갖 나무와 잎사귀로 천국처럼 아름다웠고 또 여기저기 먹을거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할까요? 풀숲에 숨어있던 늑대 한 마리가 아기 양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웬 횡재야? 완전히 저절로 굴러들어온 떡이로구나. 늑대는 뜻밖의 행운에 속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기 양은 숲속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으흐흐, 고놈 참 맛있겠다. 늑대는 군침을 삼키며 잽싸게 아기 양 옆에 나타났지요. 엄마야.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늑대로 아기 양은 정신이 다 아찔했습니다. 아, 이젠 죽었구나. 아기 양이 크게 놀라며 뒷걸음질 쳐봤지만 늑대를 피해 달아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기 양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늑대는 금방이라도 자기를 잡아먹을 듯 이빨을 내밀며 킁킁거렸습니다. 아기 양은 잔뜩 몸을 오그라뜨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위급할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했던 엄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위험에 빠지면 불나고 엄마가 걸어준 피리도 생각났지요. 아기 양은 무서움을 애써 참으며 늑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늑대님,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기 양은 슬픈 표정을 잔뜩 지어 보이며 늑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재미있다는 듯이 아기 양을 넌지시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데? 마지막으로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는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불어봤으면 소용이 없겠어요. 늑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곰곰이 생각해 봤으나 아기 양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좋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니 들어주겠다. 대신 달아날 생각은 마라. 잔뜩 인자한 표정으로 늑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 양은 싱긋 미소를 지으며 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필릴릴리 필릴리. 그때부터 아기 양은 열심히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숲속을 넘어 양떼가 모여있는 들판에까지 퍼졌습니다. 우리 아기 피리 소리다. 때마침 아기 양을 찾고 있던 엄마 양과 목동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목동과 개들이 쏜살같이 뛰어왔습니다. 이놈, 늑대야, 오늘 잘 만났다. 목동은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고 컹컹컹 개들이 사나운 이빨을 내밀며 짖었습니다. 분하다. 내가 새끼 양에게 속을 줄이야. 늑대는 꼬리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물론 아기 양은 엄마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깊은 산 중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비록 가난했지만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날마다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다녔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나무를 벨까? 숲속엔 소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많은 나무가 하늘 높이 서 있었지요. 옳지, 저 나무가 좋겠구나. 나무꾼은 연못가에 곧게 서 있는 참나무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무꾼은 그때부터 도끼로 나무를 짓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나무꾼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돋아나고 어느덧 참나무도 쓰러질 때가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끼를 내려치는 순간 힘이 빠진 나무꾼은 그만 도끼를 놓치고 말았지요. 날아간 도끼는 옆에 있던 연못에 풍덩 빠졌어요. 이를 어쩌나. 나무꾼은 얼른 뛰어가 봤지만 도끼는 연못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찾을 길이 없었어요. 나무꾼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 도끼, 흑흑흑. 나무꾼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도끼가 없으면 나무꾼과 그 가족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에요. 나무꾼의 구슬픈 울음소리는 숲속에 퍼졌어요. 그때 연못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산신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나무꾼은 산신령님을 간절히 쳐다봤어요. 이 연못에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는데 말입니다. 쯧쯧, 딱한 일이로구나. 산신령님, 제발 제 도끼 좀 찾아주세요. 잠깐 기다려 보아라. 나무꾼의 간절한 부탁에 산신령님이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몇 개의 도끼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산신령님이 내민 것은 빛이 나는 금도끼였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번엔 은도끼였어요.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번엔 나무꾼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산신령님이 내민 도끼는 닳고 낡았지만 자신의 손때가 묻은 쇠도끼가 틀림없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허허, 너는 마음이 참 착하구나. 자, 이건 모두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정직하고 착한 나무꾼에게 감탄한 산신령님은 3가지 도끼를 모두 선물로 주었답니다. 나무꾼은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웃에 사는 욕심 많은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산신령님께 금도끼, 은도끼를 받고 싶었지요. 이 연못이라고 했지. 욕심쟁이 친구는 친구가 말해준 대로 숲속을 찾아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도끼야, 엉엉. 그러자 이번에도 연못에서 산신령님이 펑 하고 나타났어요. 욕심쟁이 친구는 옳지, 되었구나 하면서 일부러 더 펑펑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산신령님이 또 물었어요. 쯧쯧, 어쩌다가 잃어버렸느냐? 나무를 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산신령님이 내민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였습니다. 욕심쟁이 친구는 얼른 대답했어요. 예,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예끼, 이 못된 놈. 어디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러고는 연못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욕심쟁이 친구는 공연히 자기의 도끼만 잃어버리고 터덜터덜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요.